안녕하세요. 시와 마음의 이광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술가들이 가진 뾰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 내용에 앞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졸업 논문을 준비할 때의 일입니다. 제 논문은 시작도 하기 전에 반려당할 뻔 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본인이 갖고 계신 생각으로 제목과 목차를 오해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해라는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태도가 방어적인 사람이 될 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억울했지만 이해시켜드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심정으로 그럼 이것만 읽어봐 주시라며 서론의 내용을 건네드렸었습니다. 결과는 통과였습니다. 교수님도 서론을 안 읽어보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 후 제 논문은 한 번의 터치도 없이 일사천리로 완성되었고 논문 발표회 때 실험적인 논문으로 발표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문학과는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를 해드린 것은 어떤 문학가 혹은 예술가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수님이야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이니 이런 오해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떤 예술가들은 다른 동등한 예술가들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적이고 판단자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허점을 잘 짚어내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유능함의 징표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헤아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술가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치로 출발한 별개의 주체들입니다. 시를 쓰는 사람을 10명을 모아놓고 보면 10명 다 다른 사용과 다른 목적으로 시를 쓰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다른 누구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할 만한 입장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예술작품 그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할 자격을 갖지만 예술 주체에 대해서까지 판단할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결벽증적 태도를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 다른 예술가에게로 향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로운 예술에 대한 폭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예술가가 경험 속에서 찾아낸 의미를 충분히 존중하고 헤아려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것들을 굳이 동의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굳이 함부로 교정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김수영 시인은 시란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바로 온몸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술이 단순히 머리나 가슴, 어느 한 곳에서 손쉽게 도출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누군가의 예술을 판단하는 일은 그가 겪어온 온몸을 판단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은 모르고 나는 아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세상엔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동일한 것을 그저 각자의 방식에서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캉이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는 만큼 대상도 우리를 바라본다라고 말했지만,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바라보는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그들도 보여지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놓친 바를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얌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타인을 부족하게 여기곤 합니다. 예술이라는 영역은 법칙이 설명할 수 있는 범주보다 커다래서 항상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마주하게 되는 영역이지만, 그들은 이미 만들어진 격자를 대고 글을 읽고 정해진 액자에 끼워 그림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오독을 하고 격자에 가려진 글자나 액자밖에 붙일까지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예술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이 아니라 오히려 법칙의 예외를 다루는 게임 중지를 의미하지만, 그들은 게임에서 벗어나고픈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과 다른 예술을 만났을 때 호기심을 느끼는 대신 패배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문학과 예술에도 물론 커다란 틀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예술 혹은 문학은 반복이 아니라 일회적 사건입니다. 지나간 문학과 어제의 주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돌아와서도 안 됩니다. 어제의 단어로는 오늘의 것들을 일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가리키는 이름이나 방식마저 그대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단어와 오늘의 단어 사이를 간과할 때 그는 너무 작거나 큰, 혹은 지나치게 덥거나 추운 옷을 입고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은 예술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한 번 더 유보해보고 숙고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독단이 아니라 신념 혹은 예술적 중거점이 되려면 내 기준에 맞지 않아 보이는 생각들을 밀어내기보다 포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큰 예술가일수록 자기 주변의 것들을 밀어내는 대신 오히려 자신에게로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타인을 굴복시키는 일이 아니라 타인을 감화시키는 일이라면, 타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타인의 용어에 대해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의 용어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가진 뾰족함은 때로 그의 투철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편협함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찌르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당연 후자의 의미일 것이고, 바늘처럼 틈새를 엮어주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단연 전자의 의미일 것입니다. 자신이 갈고 닦은 그 끝을 올바로 사용하는 예술가만이 쓸쓸한 외길이 아니라 충만한 자신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